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방송에 가장 많이 좀 언론에 많이 조명되는 것이 성남 그 대장동의 그 주택 개발하는 거 그 문제 거기가 아주 가장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면은 그걸 보고 있느라면 아주 참 답답합니다. 아주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게 나라인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꼴에서도 제대로 줄길 잡아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이렇게 개판 나라가 참 처음 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걸 한번 풀어 가시자고요. 자료를 한번 보실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내부 관련자 가운데 3명이 경찰 내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조사 대상은 3명이라면서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이성문 대표 외에 다른 한 명도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남시 그 대장동에 그 지금 현재 이 부정한 불법에 이런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이 간 건데 답답한 게 뭐냐면요. 경찰이 손을 댄 지가 언제입니까? 5개월 전에부터 이게 손을 댔는데 여지껏 이제 3명을 내사 대상인 거로 파악했다고 하면 여지껏 뭐 한 겁니까 이게? 이건 아닌데 말이죠 이게. 그 경찰들이 뭘 해요? 왜 이 나라 정부가 말이야 참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뭐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된다고 해도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 검찰에 금융이라든가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문가들 집단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 추미애 그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해체해 버렸잖아요. 이 검찰의 전문가 집단들이 해서 이걸 해야 될 일을 경찰이 이걸 손을 대가지고 이게 조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요.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내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 여기 그 보세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계좌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FIU로부터 의심거래 여러 건에 대해 통보가 왔다면서 필요에 따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개인 계좌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 FIU로부터 계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0월이야, 10월. 근데 필요에 따라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개인 계좌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요. 이걸 묻어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이게 아마
크게 이게 아마 여러 곳에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남시 그 대장동에 그 주택 개발을 하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그 수용을 내려가지고 그 수용 내리면 감정원에 감정해가지고 감정원에서 감정한 거를 가지고 그 공공 개발이라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어 소장에서 소 팔듯이 딱 때리잖아요. 이게 뭐 현 시가가 만약에 뭐 250만 원 간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150만 원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그 보상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공공개발하고 성남시가 개입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개발한다고 하는 그 자산 그 저기 운영하는 회사 화천대유 회사가 하게 되면 그 외에 그 자금될 회사 그다음에 뭐 건축할 회사 누구든지 합니다 그거. 그 성남시나 뭐 어느 뭐 서울시나 뭐 어느 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띄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인허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또 보장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땅 짓고 햄치라는 게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어? 화천대유에서 3억 5천을 대고 4천억 정도를 저기 이익 분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그, 그 어디에 그 저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 그 남욱 변호사, 어? 뭐 천하동인이라고는 회사의 그 핵심으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은 1,007억 1,000억하고 7억 1,007억을 가지고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맥을 못 잡아요. 우선 그 파트가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하는 것부터 세부로 따져서 관계법 따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자산 운영하는 회사가 급조해서 되는 회사한테 거기다가 그 맡긴 일 거기를 결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런 쪽에 행정 쪽에 하는 일과 그다음에 그거를 아파트를 분양해서 총 수익이 나왔을 적에 건설 회사한테 주고 나머지가 얼마였는데 그 얼마 있는 것을 공공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50대 50으로 쉽게 얘기해서 50대 50으로 성남시하고 이렇게 분배를 했는가. 성남시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요.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민 세금에다 그 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대충으로 지금 봐도요 이익을 엄청나게 냈어요. 물론 이제 땅을 싸게 사고 그다음에 공사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분양 때 분양이 잘 되고 하면은 이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럴 적에 왜 이들이 이 민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냐 이거예요. 응? 그리고 그 미국으로 도망간 그 1,007억을 가지고 튀었다는 그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가게끔 어떻게 막지를 못했냐 이게. 그리고 여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엊그저께 탈당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광보라는 그 아들이 6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야. 50억에서 받아가지고
세금 모든 걸 그 원천 징수한 거 다 계산하고 치니까 28억을 수령했다는 거야. 28억을. 그 사람 그 아들이 전부 다 그 SNS에 올렸어요. 자기의 그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26세 거기를 입사를 해서 6년 근무해서 32이 됐는데 거기서 50억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을 나눠 먹는데 그 아들이 그 퇴직할 적에 그 아버지가 그 국민의 야당의 의원이고 또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막음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50억을 줬다는 거예요. 50억을.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확상도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당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그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그걸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뭐 몇천억씩 몇백억씩 다 해먹어. 그 퇴직금이라고 성과급이 뭐 이런 걸 다 포함했었죠. 50억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 너무 많습니다. 나 그 50억 안 받겠습니다. 나 이거 저 조금만 받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하게 되면 뭐 기천억 빼기 더 아니 기천만 원 빼기 더 되겠어요? 기천만 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집 젊은이들, 어느 집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눠 먹고 몇백억씩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씩 몇천억씩 다 먹는데. 그러니까 50억 주니까 고맙다 그러고 그 뭐 원청주 세금 제하고 28억 오니까 받았겠죠. 그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야, 너 그거는 저 문제가 있다. 도로 반환해라. 이렇게 합니까? 예? 그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하면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세금 낼 거 세금 다 냈으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성과급이라고 하고 나르면.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거는 아주 일부의 말단 직원에 있었던 일부의 가지 정도 되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이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원 몸통은 어디냐? 이재명이와 그 다음에 그 김만배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 대주주 이쪽에 그 사람들이 원 몸통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는 변죽만 올리고 내사를 한다. 뭐 지금 현재 뭐 이제 추적한다. 뭐다. 지난 4월달에 착수해가지고 지금이 와서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슬 시간 끌어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나보고 조사하라도 이렇게 조사 안 해요. 이게 무슨 조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경찰도 맡겨가 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 근데 특검 오는데 여기 특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탄핵 때 특검했던 박영수 그 특검 그 사람 지난번에 그 어디에 그 포항 저기 그 가짜 수산업자 뭐 김태열에는 가짜 수산업자한테 뭐 차도 제공받고 뭐또 선물 받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냥 그 검찰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건지 공수처에 잠자고 있는지 지금 내용도 몰라 지금. 그 특검이 이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를 있었다는 거예요. 고문 변호사. 그래가지고 월 뭐 2천만 원씩인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 딸이 여기 똑같이 근무했다는 거예요. 예? 곽성도 의원 딸 그 곽군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무해가지고 이달 초에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퇴직금 얼마 받았냐?
예? 50억 받았냐, 30억 받았냐, 뭐 100억 받았냐, 이렇게 얘기가 자꾸 현재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딸도 말 안 하. 그리고 박영수 그 특검도 그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받은 사람이 밝히지 않으면 준 사람이 밝히면 되는 거 아니야. 준 사람이 안 밝히면 준 사람을 추적해 가 보면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경찰들이 능력 있고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저기 저 특검으로 넘기든지, 응? 아니면 국정조사로 넘기든지 아니면 검찰로 넘기든지 하지. 그걸 왜 붙들고 있어? 야, 우리 국민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 여하튼 여기에는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그 흑막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 이거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현대에 근 20년 근무했습니다. 퇴직할 적에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때 저기 다 해야 1,000만 원도 왔다 갔다 해요. 1,000만 원도 안 돼. 그때는 1,000만 원 좀 큰 돈이지. 근데 6개월 된 사람이 50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 그다음 껄쩍껄쩍하는 사람들, 이 고문 변호사, 뭐 고문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저 뭐 권순일 그 저기 저 대법관이라든지 뭐 수원에 있던 그 검사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뭐 한 사람은 뭐 미국으로 1,700억 가지고 튀었으니까 1,700억 한 거고. 그 당장 그 조사해서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잡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법적 그 법 규제도 다 따져 가지고 뭘 쏠 건 못 쏘고 세금 낼 건 세금 낼 거 뭐고 해서 명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게 뭐 원시국이고 미개국이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게? 예? 참 내가 볼 때는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해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이거 데리고서 무슨 나라의 일을 시키는가 싶어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자, 그 화천대유 그렇게 됐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또 이 이재명 이 반격에 나섰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 민주당 후보 말이죠. 이 이재명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참나 도둑이 매를 든다 그러더니 자기가 인허가권자야. 자기가 성남시장 거기 자기 이외에 인허가권에 손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이야. 근데 아니 국민의힘이 그랬다. 보세요. 이 지사는 이날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로 이익을 본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투기세력, 국민의힘과 투기세력, 그 투기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화천대유는 누가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은 누가 한 거고, 1, 2, 3, 4 거기 그 나와 있는 그 지원 회사들은 누가 적은 겁니까? 다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거 다 저기 결정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왜 뚱딴지같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아들한테 50억 퇴직금 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다 오는 거예요? 참 도둑이 매를 든다 그러더니 진짜 이게. 그러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아들이 왜 50원씩 받았겠는가? 정치 권력과 투기 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며 성남시장에 된 뒤 이들 세력의 개발 불로소득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아니 무슨 소리여 무슨 소리야. 자기가 성남시장에 거기서 그 저기 있으면서 자기가 이거 결제를 하고 이거 이제 사업 결제를 하고 뭐 저기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것도 자기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니요. 그다음에 거기 저기 그 화천대유가 있고 그다음에 천하 동인이 있고 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 그 전과가 뭐 사범이라는데 전과 있는 것도 알고 김부서 씨하고 그 애정행각이 있냐 없냐 할 적에 뭐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예 대꾸다는 거 있지도 않다고 형수 때 개 쌍욕을 다 하고 형 얻고 싸우고 갖다 잡아놓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우리 국민들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옳은 말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아니 자기가 있을 때 시장일 때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미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나라 이게 제대로 끌고 가겠어요? 참나 이게 아주 한심하고 답답하고 난 이게 뭐 진짜 이거 내 속이 아닌데 어찌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게 참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나 봐요. 내가 오래 너무 살고 있나 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데 그런데도 또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우리 저기 그런 가운데도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묘한 국민들이에요. 이게 아주 내가 볼 땐 아니 도둑놈을 지지한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보세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IO가 TBS 의뢰로 지난 24, 25일 그냥 엊그저께 됩니다. 24,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가 이재명 그 후보가 30.0%, 30%,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이 27.1%를 각각 기록하면서 이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냥 전국을 그냥 강타하고 그냥 회오리가 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최고의 결정자, 이반자, 결정자, 거기에 그 일화가에 성남시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이런 사태 벌어가지고 뭐 몇천억씩 나눠 먹었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도 이 지사가 30%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을 더 능력 있으니까 해먹는 거 아니냐? 뭐 있을 때 잘해 먹어, 그거 잘한 거야, 뭐 이러는 거야, 뭐요? 난 진짜 나 세상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나 도대체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뽑으면 이거 뭐 지금 이 무능한 대통령들 이정보고 더 나아질까? 나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거는요. 그저께 전남도하고 전라북도 이게 당내 민주당의 그 후보를 하는 지역에서 하는 선거였는데 전라북도에서 이 지사가 이재명이가 이낙연이보다 17% 가까이 이렇게 앞섰다는 거예요. 응? 전라남도는 비슷했는데 전라북도는 이재명이가 당선돼서 1위로 당선됐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낙연은 전라남도인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전라도에서는 아무래도 달라지겠지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오점에 남기고 뭐하는 이런 후보한테 거기다 표를 몰아준다. 야, 난 도대체가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졌나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아니 전라북도에서 이재명이가 이낙연을 이겼다니까요. 아직 그것도 월등한 차이 이겼다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아,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되놓고 그러면 그래 검찰 요즘에 보면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무슨 저기 공수처나 대통령 후보 나와 있는 야당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 이?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만. 아, 이런 경제사범 이렇게 이런 사람들 거저 좀 화끈하게 좀 해보면 어때나 좋아요. 근데 그래. 근데 그런데 또 보세요 이제. 이런 가운데요. 그러면 이 나라의 총수권, 이 나라의 총수,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은 하여튼 뭐 무능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뭐 김정은이 무슨 저기 저 수석 대변이었든지 뭐든지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입실 어저께 아닙니까? 이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은 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개판 나라 돼서나 개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개. 지금 나라가 지금 현재 성남시 그 대장동에 있는 이 수천억의 지금 현재 민간 회사가 나눠먹기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보고 특검을 해서 철저히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있는, 국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종전선언 하나 던져놓고 와가지고는 지금 이 개 얘기합니까? 이 개, 이 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 식용, 개 안 먹으면 되지. 먹거나 안 먹거나 누가 먹으라고 뭐 해, 누가 뭐 개 식용, 왜 개 이판에 개 얘기하냐고. 개판이라 이거야 뭐요? 왜 개 얘기하냐고. 집이 개를 수없이 기르더니 개 생각만 들고 사람 국민 생각은 안 나는 모양이죠.
아이고 내 속이야. 내가 정말 암만 해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저기 저 신경 쓰고 보다 보면 열불 나서 내가 병나게 생겼어. 이게 나라를 끌고 나고 그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를 저기 저 치유하는 나라를 그거 저저 이끌어 나가는 이 정부가 맞는가 이게? 예라이 아이고 예라이 아이고 내가 참말로 세상에 이게 어떠다 이렇게 되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응? 온통 그냥 둘러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원천 그냥 모두가 다 부정 불평 그냥 온통 개판이야 돼 개판. 그래서 검찰이 공수하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해. 경찰이 조사한다고 맡기만 맡아지 제대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없어. 이젠 국민조사단을 만들든지 해야 돼. 국민조사단, 국민경찰, 국민검찰, 국민 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는 이런 정보 이런 데를 믿고 하다가는 우리 국민들 다 열나서 죽게 생겼어. 그리고 힘없고 능력 없고 돈 없는 국민들만 개돼지 취급받는 거요. 그렇게 또 살면 뭐나. 하여튼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각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고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재명이가 30%로 지금 1위라니 여론조사가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난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론조사하는 거 항목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이하고 비교해서는 아무나 내세워도 좀 그 이재명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나 내세워도 이재명이 1위라니 이낙연이 떨어지고 아무리 해도 떨어지고 뭐 기름장어라고 해서 몇 개 해서는 떨어지는 건지 떨어지고 추미애는 뭐 워낙 그냥 긁어부스러서 그냥 씻기만 하니까 추미애도 떨어져 있고 김두관이는 사퇴해버리고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해버리고 이거 참말로 정말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인데요. 앞날이 걱정이에요. 내년에 3월 9일날 정말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네요. 그런 그저 수단과 방법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그냥 1,000억씩 벌어가지고 1,700억 가지고 미국으로 내쳐두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이거 능력 있어 그냥 기술 있으니까 이렇게 해먹은 거 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나라요? 예라이 에이그 진짜 개벽다기 보면 그도 못하는 사람들 아유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만 이제 9월달 이달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시고 여러분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이를 악물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꼭 세우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